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요? 34세부터 연금을 수령해서 50년간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연금을 주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요? 공무원들은,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과 사망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겠지만 세계 신기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이제 0.78명으로요. 2024년에는 0.7명까지 떨어진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요,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 요거는 2020년 자료지만은 우리나라가 현재 0.78명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1.24명, 일본 1.33명, 포르투갈 1.40명, 네, OECD의 평균은 1.59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명대의 이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픽을 보면은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2년 1.3명부터 계속해서 나락을 하면서 2022년 현재 0.78명입니다. 2012년 합계 출산율은 48만 명에서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은 2022년 10년 만에 2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죠.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평균 우리가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3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만 명씩 지금 우리나라 이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3년 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네, 통계청에서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보면요, 2024년까지는 우리가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고, 부산이 0.72명, 인천이 0.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12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집값이 비싼 순서대로 이 출산율이 낮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 부산, 인천 모두 집값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해서도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종 지역은 청사가 내려와 있으면서 이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1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출산율은 정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암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출산율이 이런 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 이거를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연금 지급도 세계 신기록이었다. 보니까 34세부터 연금을 타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1년에 우리가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말 지방의 소도시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어촌이나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요, 폐교가 속출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폐교가 속출하면은 그 폐교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바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학연금법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4살인 이 선생님이 이 폐교 되기 전에 근무를 하다가 폐교가 되니까 연금을 신청해서 지금껏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서 평균 수명대 84세까지 받는다면은 50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인가요?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네,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30대 퇴직교사도 연금 받아 수급 연령을 높여서 재정 고갈을 막아야 된다.
네,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학령 인구, 학령 인구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학령 인구 이렇게 되는데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폐교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폐교가 생기죠. 요즘은요, 대학교도 폐교가 생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입생 충원율이 70%, 80%밖에 되지 않아요. 100%다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교로 인해서 조기 수령자가 늘고 있다. 최연소는 34세부터 받았다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특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배경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그 여파로 인한 폐교 등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또 늘어나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는 거거든요. 사학연금 급여 관련 지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요, 1996년에서 2009년 임용된 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될 경우에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2년, 3년 조정은 했지만, 그러나 최대 5년까지만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폐교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가 폐교로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시작한 30대는 23명에 달했습니다. 최연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33살이고요. 평균 연령은 51.3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받는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받는다면은 이 연금 지급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연금 개혁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요,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분포가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수급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지난번 군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군인연금도 이 손을 봐야 되는데 사학연금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거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기초임금 가지고 모기매게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줄어들까봐 모기매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세금이 누수가 되는, 연금이 누수가 되는 이러한 것들, 정말로 속상하고요. 이 관련 담당자들, 이 공무원들 징계해 줘야 됩니다. 이 뭐 하고 있었어요? 출산율 세계 최저로 농어촌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2022년도 0.78명, 0%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죠. 그런데 이 폐교로 인한 퇴직교사는요, 즉시연금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공무원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최저 34살부터 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 초중고 대학의 인원이 감소되는데, 이 초중고 대학에서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회로 나오는, 사회에 진출하는 이러한 청년,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들고요,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는 거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죠. 출산율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획기적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사학연금 개정 즉시 필요합니다. 이 엉성하고 잘못된 이 공무원법, 사학연금법, 이거를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다니요. 이런 뉴스를 보는 우리는 지금 속이 터지는데, 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32만 원에서 8만 원 올려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이 타고 정말로 답답한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 있었다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연금 지급 현상을 보고 아마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거 정말로 창피하고 속상하고 가슴 칠 일입니다. 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34살부터 연금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평균 수명까지 타면은 50년간을 탄다니. 자기가 근무했던 그 기간보다 이 연금 타가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그동안 이 공무원들과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50년간 연금을 주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감사합니다.